나폴레옹, 루이 15세, 루트비 1세. 이 역사적 인물들 뒤에는 그들의 밤을 책임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교계의 꽃처럼 화려하면서도 비밀스럽게 권력자들의 곁을 지킨 코르티잔. 바로 상류층과 부유한 고객을 상대하던 고급 매춘부들이었죠. 이들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정치와 사교의 문을 열어젖히는 밤의 여왕들이었습니다.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 궁정은 단순히 군주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권력이 움직이고 사교와 정치가 얽히는 복잡한 무대이자 왕국의 심장부였죠. 당시 왕족 부부의 결혼은 대부분 혈통 유지나 정치적 동맹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례에 가까웠습니다. 이로 인해 궁정 내에서 다른 이들과 정서적 교감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그 과정에서 궁정 창부, 즉 코르티잔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특히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에서는 왕이 신하나 하인에게 국가 기밀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르티잔들이 외교 사절과의 교류 속에서 은밀한 정보 전달자, 다시 말해 비공식 외교 채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영어로 코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본래 궁정에 머무르다 또는 궁정에서 생활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왕실 신하처럼 행동하다의 의미를 거쳐 결국 구애하다, 구원하다라는 뉘앙스로 발전했죠. 즉 궁정이라는 무대 위에서의 예우와 아첨이 곧 상대를 구애하는 행위로 여겨진 셈이었고 이러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코르티잔이라는 개념 또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코르티잔은 단순한 기생을 넘어 교양과 독립성을 갖춘 예술가였습니다. 이들은 대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세상 물정에 밝아 때로는 동시대 상류층 여성보다 더 박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진가는 재치와 개성에서 빛났으며 성관계는 제공하던 서비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든 세련된 옷차림으로 예술, 음악, 정치까지 폭넓은 주제로 대화 상대가 되어주었죠. 특히 16세기 베네치아의 코르티잔들은 자신들만의 황금기를 누리며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요. 당시 베네치아인들은 매춘을 단순히 용인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라 여겼습니다. 정숙한 여성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와 함께 성산업이 가져오는 막대한 세수 때문에 코르티잔의 존재를 묵인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벨 에포크 시대, 코르티잔들은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상류층 여성 못지않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성들과 연을 맺으며 유명 인사처럼 대접받았고 패션과 유행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주목받았죠. 기자들을 집으로 불러 인터뷰를 하고 향수, 디자이너 브랜드, 심지어 자동차 광고까지 맡으며 오늘날의 인플루언서 같은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마장, 오페라,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귀족들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지만 정작 상류층 여성들은 그녀들의 존재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코르티잔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이면은 결코 우아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언제나 매력적인 동반자 역할을 해내야 했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호출에도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죠. 그 대가로 값비싼 보석과 호화로운 저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생계,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끊이지 않는 도덕적 비난 또한 감수해야 했습니다. 매춘부란 이름은 종종 종교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정숙하지 못하다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후원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외줄타기와도 같았죠. 그런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코라펄인데요. 코라펄은 19세기 중엽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매춘부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대담한 개성으로 당대 유력한 귀족들과 정치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부와 명성을 동시에 손에 넣었죠. 그러나 1870년 7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전쟁은 프랑스 제2제국의 붕괴로 이어졌고 새롭게 들어선 제3공화국은 보수적 가치를 앞세우며 귀족 후원 문화를 몰락시켰습니다. 결국 펄은 주요 후원자들을 잃고 무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매춘으로 모은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결국 빚바랜 사치의 흔적을 하나씩 팔아치우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코르티잔은 사회적으로 낮은 출신의 여성들이었지만 일부 코르티잔은 놀랍게도 명문가 출신이거나 이미 결혼한 귀부인이었습니다. 자신이나 남편보다 훨씬 높은 신분의 남성들을 상대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아주 계산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라 상류층 안에서 하나의 파트너로 존중받았고 심지어 서로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도를 조율하는 문화도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외도의 상대가 상대방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이 일종의 예의였고
만남 역시 둘 중 한 사람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거나 후원자가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돌릴 때까지 유지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엔 자연스럽게 금전적 보상이 따랐고 관계는 정중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관계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였습니다. 이런 관행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상류층 사이에서 꽤 흔했고 대체로 은밀하지만 공공연히 용인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유럽의 코르티자는 동아시아의 고급 창부, 특히 일본의 오이란과 겉모습은 닮았지만 그 역할과 지위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이란은 엄격한 유곽 제도 안에서 예능인으로 길러지고 계급화된 직업이었다면 코르티자는 궁정 사교계에서 문화 정치의 파트너로 인식되며 보다 자율적 개인적 후원 관계를 맺은 존재였습니다. 코르티잔과 후원자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사치나 쾌락이 아닌 철저히 계약에 기반한 장기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변호사가 작성하고 법적 증인까지 두어 체결됐으며 구속력을 가진 명백한 법적 문서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궁정 창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코르티잔이 한 후원자에게 충실히 봉사했다면 그는 그녀를 다른 유력한 후원자에게 소개해주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결혼을 주선해주며 그녀의 미래를 도왔습니다. 반면 후원자를 실망시키거나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경우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리의 매춘부로 전락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코르티자는 정부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여성 모두 후원자로부터 생활비와 주거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으며 관계를 유지했고 단순한 일회성 만남을 넘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정서적 성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대개 한 명의 후원자에게 전속되며 관계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은밀한 애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그 존재가 드러날 경우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불명예가 따르곤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사적인 공간 속에 숨겨져 존재조차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의 공식 정부인 메트르상티트르는 명목상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았고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대외 활동과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루이 15세의 총애를 받았던 마담 퐁파두르가 있습니다. 그녀는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프랑스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림자의 실력자로 불렸습니다. 퐁파두르 사망 이후에는 또 다른 정부인 뒤바리 백작 부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반면 코르티자는 훨씬 더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후원자와 동시다발적인 계약을 맺어 수입을 다변화했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파리와 런던의 살롱, 사교계 파티 등에 공식적으로 초청되어 문화와 예술, 심지어 정치적 담론까지 이끌어낸 사교계의 스타로 활약했죠. 직업으로서의 코르티잔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철저한 재정관리 능력과 가능한 한 오랜 활동 기간이었죠. 물론 모든 코르티잔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후원자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무대에서 퇴장한 이들도 많았죠. 하지만 중년 이후까지도 경력을 이어가며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며 여생을 보낸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캐서린 월터스인데요. 스키틀즈라는 애칭으로도 불린 그녀는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에서 활동한 마지막 위대한 코르티잔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며 당대의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선도자로도 유명했죠. 그녀는 자신만의 살롱을 운영하며 사교계의 명사들과 교류했고 중년이 넘어서까지도 활발히 활동하며 코르티잔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후원자에 대한 일관된 신뢰와 예우로 유명했으며 이 덕분에 은퇴 후에도 부유하고 존중받는 여성으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코르티잔이 우아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권력자 곁에서 화려하게 빛이 났지만 또 누군가는 외면당한 채 조용히 잊혀졌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단지 쾌락의 대상이 아닌 당대 사회가 만들어낸 독특한 생존 방식의 일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